2023년 수능특강 영어 10강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는 원래 빈칸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이 4번 단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순서에 이제 단서가 딱 떨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this, 그 다음 this insight, 그 다음 however. 이런 세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 문제 나오기가 굉장히 좋지 않겠나. 아니면 바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문장 놓기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빈칸은 대비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어쨌든 이 4번 단락 같은 경우는 단락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핑크색 부분이 주제야. 주제. 그래서 이 단락은 이렇게 돼 있지. 주제를 설명했어. 근데 주제가 너무 제너럴해. 원래 주제는 제너럴해. 그래서 이 제너럴한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디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제너럴한 주제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쭉 펼쳐져.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however이 나와 있지. 사람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however 이유가 주제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however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이제 배경으로 설정하고 however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위에서 다 던졌어. 여기서 이 however는 이제 부연인 거야.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 위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사실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부연으로 덧붙이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제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션은 기능합니다. 패션으로서 기능합니다. 오직 뭐에 있어서만? 오직 그 환경에서만. 그런데 어떤 환경이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그 환경이 있어서 it is determined.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패션이 결정되어지는 그 환경에 있어서만 패션으로 기능한다는 거야.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리키는 거는 뭐니? 바로 앞 문장이지. 패션이 결정되는 그 환경에서만 패션으로 기능한다는 바로 이것이 applies globally.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주제를 던진 거지. 근데 자, 읽어보면 어떠니? 너무 제너럴한 이야기지. 너무 제너럴한 이야기. 그래서 이걸 또 이해를 못할까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뜻합니다. 바로 이것.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주제. 이것은 의미한다. 뭐를? 이제 한 예를 드러내는 거야. 오페라에서의 그 수용복은 will not be perceived.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문자들에 의해 어떤 fashionable. 유행에 적합하다든지 또는 유행에 맞지 않는다든지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런 걸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나대의 법이지. First and foremost. 최우선적으로 뭐로 인식되느냐? 옳지 않은 또는 적합하지 않는 의상으로서 인식될 거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오페라를 갔는데 비키니 옷을 입고 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야, 저 여자 정말 패셔너블하다. 아니면 저렇게 패션 감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저 또라이 아니야? 누가 이제 이 오페라에 수영복을 입고 와?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오페라를 보기에는 적합한 옷이 아니다. 옳지 않은 옷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이 말이지. 어떻게 주제가 좀 감이 잡혔니? 그러니까 패션은 어떤 상황? 그 패션이 결정되는 그 환경. 여기서 환경은 바로 오페라지. 오페라라는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옷들만이 패션으로 기능한다는 것. 그러니까 오페라라는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수영복을 입고 갔을 때는 그것은 패션으로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된다. 그건 아예 틀린 거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게 뭐 패션이 좋다든지 아니면 패션 감각이 나쁘다든지 이런 논쟁을 할 거리가 아니다. 바로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사물들은 인식되어집니다. 어떤 맥락? 그들 주위 환경과의 맥락에서 이 얘기는 그들 주변 환경이라는 맥락에서 사물이 인식되고 그리고 processed, 인지적으로 처리되어집니다.
자, 이 얘기가 아까 위에서 주제에서 했던 바로 그 얘기지. 자, 사물들이 인식된다. 그 주변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리고 인지적으로 처리된다. 이 얘기는 패션은 바로 주변 환경이라는 맥락에서 인식되고 인지적으로 처리된다. 바로 그 얘기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간다. 광고 업계가 take advantage of 이러한 통찰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이 통찰력. 자, 뭐 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자,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들 가운데에서도 뭐를 통하여? 아주 독특한 어떤 지역의 또는 장소 관련성을 통해서 이러한 통찰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 업계는 이 통찰력은 위에서 언급한 통찰력이지. 이 통찰력을 적어라 하면 이거지. 어떤 사물들이 그 주변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인식되고 또 인지적으로 처리된다는 이러한 통찰력을 이용한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자, 그런데 뭐를 통해서? 그 독특한 장소와의 어떤 관련성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광고계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광고 대상물이 바로 인식되어지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영복 광고를 한다 치자. 수영복 광고를 하는데 이제 해변에서 그 광고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배경들이 이제 뭐 해변에서 멋진 수영복을 입고 있는 그런 사항들, 그런 장소와의 관련성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업계에서 수영복 광고를 하는데 오페라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멋지게 포즈를 취하는 이런 거를 안 만든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수영복은 will not, as long as society, 그 사회가 이것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수영복은 will not be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패션으로서. 오페라에 있어서의 패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quite apart from the functional and moral component. 그러니까 꽤 별개로 뭐하는 어떤 기능적이고 도덕적인 구성 요소와는 꽤 동떨어지게 그 수용복은 strengthen the added value. 그 더해진 가치를 강화시킨다. 어떤 가치? 오페라의 환경을 나타내는 그 더해진 가치를 수용복은 어떻게 했니? 이 가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오페라라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 더해진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 이래야 되겠네. 바로 렉스가 해야 되겠네. 얘가 어울리지 않지.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 관련성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야. 뭐와 같은? 근데 뭐와 같은 이런 가치냐? 이 서치에즈는 이 가치 밑에 들러붙는 거다. 바로 우아함, 그 다음에 축제의 속성, 또는 글래머, 화려함, 뭐 이런 것과 같은 더해진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 수영복은. 그렇기 때문에 수영복은 오페라에 적합하지 않는다. 어떤 장소적인 그런 관련성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이 그러나는 이 단락의 전체 이야기를 뒤집는 게 아니라고 했다. 좀 덧붙여서 추가된 정보를 주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 contemporary, 동시대의 그 얘기는 현대의 유연한 사회는 자, 이 위의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오늘날의 좀 현대 유연한 사회는 더 이상 vestimentary 밑에 나와 있지? 복장과 관련된 어떤 공간의 요구사항들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공간의 이러한 복장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19세기 중산층 사회가 만드는, 그치? 19세기 중산층 사회가 만들었던 그런 공간의 복장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대승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병렬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향을 줬던 1950년대로까지 영향을 줬던 그런 공간의 복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오페라에서의 야외복과 같은, 그치? 야외복과 같은 그런 어떤 공간이 요구하는 그런 그 복장과 관련돼서 요구하는 것들을 오늘날에도 그것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약간 더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4번을 너희가 접했을 때 바로 주제를 던졌다는 것. 근데 주제가 이제 굉장히 제너럴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던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반복해 준 다음에 다시 구체적인 얘기를 쭉 했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혹시 좀 부연으로서 이 위에서 했던 얘기는 어떻게 보면 1960년대, 50년대까지는 주로 적합했던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는 조금 100% 맞는 얘기다, 아닌 얘기를 부연으로 던져놓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 4번. 자, 이 단락 선생님이 변형 문제 뭐 조심하라고 했지? 순서 문제 좋다고 했다. 바로 this insight, 그 다음 however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순서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주제라고 했다. 뭐라고 했니? 패션은 패션으로 기능한다는 거야. 오직 그 패션이 결정되는 그러한 환경 안에서만 패션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패션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서 오페라에서 이제 수영복을 입는 이야기를 쫙 한 거야. 자, 그럼 그 얘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제를 한번 얘기해 주고 있지. 어떤 사물들은 인식된다. 그들 주변 환경이라는 맥락에서 인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지적으로 처리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바로 이 통찰력 할 때 이 통찰력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러니까 이 통찰력을 예를 들어서 그 주관식으로 적으시오 하면 이 앞문장을 적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러한 통찰력을 광고 업계가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 수용복 얘기를 하면서 바로 앞에서 했던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돼. 자, 그 마지막에 이제 however 하면서 부연이 들러붙는다고 했지. 자,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100%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부연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부연 부분도 사실 빈칸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 빈칸이 나온다 그러면 주제라고 선생님이 표시했던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부연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대의 유연한 사회는 더 이상 19세기 중산층이 만들었던 그런 공간의 복장과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들을 옹호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빈칸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비를 한다 그러면 순서 문제, 그 다음 빈칸 문제,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 넣기는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